하이 내 남자 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결과야. 지난 영상을 보고 오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오른쪽 상단 클릭해서 보고 오는 걸 추천해. 보건복지부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 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하기로 했어. 2024년 하반기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심리상담의 입지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네, 쟤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네 하면서 싸웠던 건데 결국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은 이렇게 되었어.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1, 2급, 청소년 상담사 1, 2급, 전문상담교사 1, 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 자격인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 2급, 전문상담사 1, 2급. 제공기관은 약 10평의 상담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센터장과 상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보건요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 전문가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은 완화될 수 있어. 그러니 심리상담이 필요했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 받지 못했었다면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찾아서 상담 받아봐. 예산이 다 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미룰 필요가 없지. 트라이야. 다만 어떤 기준으로든 100% 완전한 망은 없으니까 나랑 맞지 않는 상담사랑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자. 자, 여기까지가 단순 내용 전달이었으니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 및 전망을 얘기해볼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지라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더라. 우선 이 지원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만들었어. 국가사업에서 첫 시작을 함께 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독점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인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신력이 생긴 거잖아. 업계 안에서만 통용되던 심리상담 받으려고? 그러면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 라는 말이 이제 거의 국가적 오피셜이 된다는 거지. 심리상담사 필수 자격증 목록이 정해졌다는 건 다시 말해 기준 외의 자격증은 철저히 보조무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 몇 시간 인강 듣고 자격증 비용 입금하면 받는 근본 없는 자격증 들고 나도 심리상담사야 라고 우기던 사람들의 입지가 더 좁아진 거지. 보조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주무기가 없는 캐릭터라면 그건 좀 수상하지 않겠어? 주무기를 갖춘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보조무기를 딸 수 있겠지. 이제 기준 외 자격증은 그런 개념이 된 거야. 다만 같은 이유로 이건 커다란 우려점이기도 해. 주무기의 기준이 상당히 넓거든.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1, 2급이라고 써있으니 이게 그냥 그런갑다 싶지만 사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를 통틀 개념이거든. 지금까지 이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던 문제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과 자격에 대한 부분이었어. 심리상담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깊이와 전문성이 있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는, 임상, 심리사는, 사회복지사는, 그 외 등등은 이 고유한 선을 존중해 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짜잔!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기준 내에서 급수로 판단을 하니까 예를 들어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보다 낮은 급수와 전문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셈이지. 이렇게 보자고. 칼국수집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제야에서 소소하게 장사하던 10년 경력의 칼국수 장인이 있어.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요리사를 채용하면서 어차피 칼국수는 면이니까 면요리 전문가만 넣으면 되잖아 하면서 파스타 20년 경력 장인을 채용을 한 거야. 그리고 칼국수 10년 고수에게 이 사람은 20년 경력이니 선배잖아, 많이 배워요 이러면 이거 모양이 이상하지 않겠어? 파스타는 파스타 전문가가 잘하고 칼국수는 칼국수 장인이 잘 만들겠지. 파스타 전문가가 칼국수를 만든다 해도 칼국수 경력 10년 하고 비할 바가 아니잖아. 이 사업으로 인해 심리상담의 고유한 입지는 더욱 희미해졌어. 자신의 고유한 전문 분야는 그대로 둔 채 심리상담 제공권을 추가로 확보한 이들과 전면에 심리상담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공권 기준을 나눠 가진 이들 중 누가 나중에 불만이 더 생길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심리상담이 심리상담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정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 지원 사업이 부당하니 없애야 한다는 거냐? 저건 사업 자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전망한 결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탠스냐 묻는다면 난 솔직히 딱히 상관없는데 이거거든? 왜냐면 심리상담 자체만 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심리상담 인력에 오피셜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심리상담 자체가 바뀌나? 이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상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 그러니 심리상담사로서 추구할 방향은 달라지지가 않았어. 개인의 인격적인 수양과 학자로서의 연구와 발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비와 연습. 그러니 기존 내에 있으나 내담자에게 심리상담다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가는 잠깐 반짝하고 말 거야. 뭐 여기에서 봐야 할 건 지원사업이 추후 대중에게 그리고 심리상담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니 넘어가자. 아무튼 그래서 난 지원사업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지금 하던 거 그대로 할 생각이야. 뭐 솔직히 말하면 겸연쩍은 게 이거 뭔가 좀 센 척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그러니 아예 짚고 넘어가자. 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1인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안 돼. 뭐 나도 신청 자격이 되었다면 신청했겠지.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지원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저 사업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게 좀 웃긴 모양새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잉. 아마 앞으로도 매운맛통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말을 할 테지만 어떤 내용을 다룰지 큰 범주에서 미리 말하자면 지원 사업이 내담자에게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인 기업 등 사업의 바깥면에 있는 이들의 반응, 그리고 그 모순점을 맵게 씹기, 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 뭐 요즘 나는 상담심리 업계를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재미없음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할 얘기는 이런 내 감상을 담게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